Let's go! 안녕하세요. 경대병원 707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박가변입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후 2, 3일 정도는 침상 안정과 체위 변경, 보행 불가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일상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보조기 착용이라든지 휠체어, 워커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몸무게가 100kg 이상이 넘는 환자들도 침상에서 일으키는 것부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릎 재활을 하는 경우에는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환자분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환자분들의 기본 간호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허리와 손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707병동 간병을 오픈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근골격계로 지금 두세 명 정도가 지금 병가를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그 병가 안 가시고 통원으로 지금 병원을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이십니다. 재활 전담 인력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활 인력에 매달리지 않고 기본 간호를 할 수 있게 재활 인력 선생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에는 밤번을 간호조무사 혼자서 하니까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래 밤번 간호조무사를 한 분 더 밤에 같이 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조합원 선생님들. 슬라이드에 보이는 글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무엇이 들어오시나요? 저는 건강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건강하셔야지 우리 병원도 건강하고 그래야지 환자의 건강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 있겠죠? 저는 직원 건강검진에 대한 올해 임단협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올해 요구한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면 건강검진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항목이 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위장관 내시경, 유방검사, 갑상선 검사 순인데요. 저는 유방, 갑상선에 대한 검사 또한 암에 대한 불안이 드러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특정암에 대한 불안이겠죠. 또 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암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응답입니다. 1위가 수면과 관련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에 위장관 장애 또는 질병이 있습니다. 왼쪽에 위장관 내시경을 왜 많이들 원하는지 알 것 같은 응답이네요. 야간 근무자가 병원 사업장에 흔하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2급 발암물질입니다. 또 우리 병원은 야간 근무 외에도 많은 발암물질이 존재합니다. 방사선을 조사해야 하고 MSDS를 취급하며 또 조리 과정에서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도 되죠. 그래서 올해 임단협 요구에 직원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를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암 표지자 검사를 만 40세 이상 직원은 2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 위장관 내시경을 만 35세 이상 직원에게 제공한다. 복부 간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 온 몸을 영상으로 훑을 수 있게 PET 50% 감면을 시행한다. 네 번째, 유방검사는 야간 여성 근무자에게 유방 초음파를 2년에 한 번 제공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간 여성 근무자는 야간 근무를 총 5년 이상 한 자,
또는 야간 근무를 시행하는 만 30세 이상인 여성 직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6년 하고 통상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면 가능하겠죠. 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만 32세 간호사 또는 방사선사라면 이 요구안을 그대로 쟁취한다면 유방검사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야간 근무는 암 발병 위험을 19%나 증가시키고 그 중에서도 유방암 발병률을 32%나 높입니다. 또 우리 병원의 암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이 20년 1월부터 해서 21년 7월까지 해서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구인데요. 칠곡병원 직원 일반 검진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본원과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소중한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대로만 쟁취한다면 우리 모두 꽤나 더 건강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올해 요구 쟁취를 위해서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go! 2021년 경북대 병원분의 임단협 요구안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인력 수준이 환자와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 인력 부족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의 평균은 8.9명입니다. 한국은 3.7명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OECD 평균의 2에서 3배가 넘는 병상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간호사 1명이 16명에서 20명을 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밥을 먹으러 갈 시간도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하지 못하게 되어 환자 안전에도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 인력 확보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수가 많아지면 환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면 부정적인 환자 결과가 감소합니다. 낙상이나 욕창, 사망, 투약 오류, 감염 등이 감소하고요. 환자의 교육 시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일수가 감소하고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재입원율이 감소합니다. 2018년도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대근무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의료질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건수가 많습니다. 교대 근무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질 하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호 인력 확보가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인력 저하가 간호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으로 첫 번째, 간호사의 이직 의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의 직무 불만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사의 소진이 높습니다. 한국에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은 핵심 이유는 바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2015년도에서 19년도까지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에 대한 표입니다. 19년도에 신규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은 45.5%에 달했습니다. 병원에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 중 절반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직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직은 의료기관으로의 재취업보다는 비의료기관으로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이 높은 이직률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 좋은 중간 연차 간호사들이 부족합니다. 이직한 간호사들의 자리는 대부분 신규 간호사들로만 채워지고 그래서 한국은 1에서 5년 차의 활동 간호사가 전체 활동 간호사의 49.1%로 기형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활동 간호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은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하고 또한 인력 부족의 심화로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내고 간호사 1인당 봐야 할 환자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병원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간호사 수를 고용할 것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간호등급제를 마련하여 입원 병상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에서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맞는 간호사 인력을 고용한 병원에게 간호관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맞추는 데 필요한 간호 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간호관리료는 인력 충원에 동인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병원들은 간호사들을 더 채용하기보다는 간호사들을 갈아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입증도 있습니다. 린다 아이켄 교수의 경우 간호사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뉴저지, 펜실베니아의 491개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당 환자가 1명이 증가할 때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재입원율이 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는 간호 인력에 대한 지원책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1명이 1에서 6명의 환자만 돌보도록 간호사의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을 1999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칠레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 일수 감소 등으로 사회적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0년에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하였고 퀸즐랜드주의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한 이후 환자 사망률을 12%나 낮췄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이 증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적어질수록 환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적으로 간호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이슈가 된 간호사 문제는 모두 간호 인력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과 선임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소위 태움이라는 문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과중한 책임을 각 개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며 감염에 노출되는 간호사들과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의 근본 문제 역시 간호 인력 부족입니다. 간호사들은 정해진 인력 기준보다 미달하게 일하면서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그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결국 간호 인력이 부족이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간호 인력 충원으로 환자도 노동자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경북대 병원분회는 21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을 법제화를 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et's go! 2021년 인단협에서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안 중 2인 1조 근무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2인 1조 근무 형태는 한마디로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근무 환경은 노동자의 체력과 정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으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인 1조 근무 형태는 노동자와 병원 근무 환경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인 거죠. 또 아침 혹은 새벽에 힘들게 출근해서 집에까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법령과 지침에도 2인 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도 인정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2인 1조 부분을 누락시켜 민주노총 차원에서 항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도 보시면 본원지원팀 영상인 걸로 기억하는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차원에서 힘든 침상 이송은 2인 1조로 진행한다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에도 언급된 사안인 만큼 이번 인단협에서 병원의 적극적인 행정 진행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 병원에서 2인 1조를 시행하면 환자 이송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겠죠. 아무래도 둘이서 하니 힘든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단순히 노동 강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인력이 있다는 것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병원 위험시설 관련 안전한 검사 및 정비 진행 시 2인 1조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부서 내 시설 공사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러 오셨는데 한 분만 오셨더라고요. 근데 높은 곳에 있는 곳을 확인해야 되기에 사다리를 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잡았죠. 근데 어두운 공간이라 조명을 비춰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있나요? 제가 비춰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시간대여서 저는 그 전화도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욕 좀 먹었죠. 예, 뭐다 2인 1조를 실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이면서 또한 근무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최대 예방 책임이도 한 2인 1조. 앞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병원 노동자가 건강해야 병원이 건강한 겁니다. 환자만 잘 치료되어서 퇴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살아서 퇴근하는 병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의 절대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2인 1조가 적용되어 안전하게 일하는 병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아직 한 발 남았다. 뭐 그러면 점심시간에 시도 못해. 좁아. 예, 좁아가지고 많이 좁지요 요게. 간병하고 같이 쓰니까 점심시간에 뭐 잠시 뭐 시도 못해. 뭐 왔다 갔다 뭐 문 이게 캐비넷 소리가 딸깍딸깍 계속 나죠. 이래가 점심시간 1시간이니까 뭐 밥 먹고 와가 잠시 그냥 휴식하고 그래. 그 공간이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좁지요 여기. 뭐 키 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뭐 이쪽으로 이래 누워가지고 그래 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또 뭐 낮에 또 그거는 또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간병 노동자들하고 다 같이 지금 하니까 예. 청소도 지금 100명이 넘는데 아이고 넘지. 청소도 100명이 넘는데 지금 간병까지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많이 좁지 너무 여기가. 부족하고. 예.